아이고, 조선일보가요, 드디어 이제 기조를 딱 정했습니다. 부정선거로 이제 중심을 딱 잡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최보식 칼럼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김대중 칼럼에서, 참고로 김대중 씨 뭐 잘 아시지만 조선일보의 논조를 뭐 이분이 딱 기준을 정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영진 말고는 이분이 말하자면 조선일보의 대장입니다. 제목이요, 김대중 칼럼에서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퀘스천 마크. 자세히 읽어드립니다. 이건 뭐 오늘 이거 말하자면 이제 분기점이니까요. 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오면 메이저 언론들이 이제 앞다퉈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매달릴 것으로 이제 예측됩니다. 컴퓨터로 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이제 쓴 판결문을 공유하면서 소개하는데요. 김대중 칼럼에서요. 그리고 이 판결의 영문 골자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2005년 실시한 독일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컴퓨터로 결정된 투개표에 항의하는 시민 고발 사건 2건을 판시하면서 그 사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되는 것이 요구된다. 즉 투개표의 모든 과정은 헌법상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시민적 재검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이 당연한 게 한국에서는 지금 안 지켜진 거예요. 사족 달지 않고 쭉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판결에서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의 공공성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검표 권리이다. 특히 투개표 과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선거가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끼리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행사라는 의미인 것이다. 즉 컴퓨터 서버니 QR이니 바코드니 하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설정해놓고 자기들만의 암호처럼 까불어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표현 좋네요. 까불어대는 거 진짜 까불지들 말아. 계속 읽겠습니다. 의문이 있는 시민은 구체적 증거 없이도 누구나 언제나 투개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시 보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개표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작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선거의 맹점이고 함정일 수 있다. 권력을 쥔 세력의 어떤 자제와 제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모구어다. 고금을 통해 권력을 쥐면 자기 아닌 상대방은 모두 적폐로 몰 수 있다. 또 법도 바꾸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일 뿐 아니라 돈도 벌고 좋은 자리도 차지하는데 왜 굳이 정직한 척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실로 돌아와 우리는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4.15 총선에서 투개표 부정에 관련된 문제점, 특히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학자도 통계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야당 의원 손에 들어가고 개표한 용지가 빵 상자 속에 처박혀 있었다. 빳빳한 신권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를 고발한 변호사도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친야 사이에서 공방만 난무하고 있고 정작 그 여부를 가릴 선관위는 팔짱을 끼고 있다. 가관인 것은 야권 내에서 부정이 있다 없다로 인신공격이 계속되고 야권의 유튜버 사이에서도 사쿠라 논쟁이 일고 있다. 보수 언론 내에서도 부정 여부를 둘러싸고 자해적 논쟁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재검표에 적극 나서고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사정당국이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다.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던 인사가 선관위원이 되고 야당목 선관위원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의혹을 밝히는데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미 제기된 재검표 요구 등 139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어떻게 수용할지도 불투명하다. 검찰의 권력 감시 의지는 아마도 조국 사태까지일 공산이 크다. 검찰의 기는 이미 꺾인 듯하고 강직한 검사는 이제 소수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심취해 있는 4.15 승리에 칼을 들이댈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 사법의 총책인 대법원은 국민 사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선거 부정을 제기하는 것조차 공연히 일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또 선거 부정 타령이냐는 일부 비아냥의 문제는 덮이고 있다. 우리에게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한 줄기 소나기는 없을까? 우리에게 선거 부정을 고발할 내부의 용기는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 표를 찍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은 요원한 것인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칼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칼럼 역시 김대중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논조를 이렇게 잡으면요, 그럼 다 따라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아마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긴가민가해서 조선일보가 대놓고 안 나섰는데 깊숙이 한번 취재해봐라. 그래서 여러 명의 기자들이 동원돼서 아마 물밑에서 취재를 했겠죠. 그래서 팩트 체크 해보니까 그동안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게 이게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드러나니까 그래? 자, 오늘부터 가자. 그리고 김대중 칼럼에서 고문님이시죠? 고문 칼럼에서 기조를 정했습니다. 부정선거 기조를 정했습니다. 자, 이제는 선관위는 뭐 오늘 저희가 이제 특종이 조금 전에 나갔죠. 선관위는 뭐 발 뺄 거고 뭐 그 은폐 시도 했잖아요. 이제는 검찰이, 조선일보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검찰이 여기선 기가 꺾였을 것이라고 김대중 칼럼에서는 얘기했는데 기를 다시 살리십시오. 아니면 국민들 기에 큰일 납니다. 국민들 기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기 정도가 아니에요. 분노에 찬 기가 당신들을 덮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검찰이 지금이라도 기를 살리시기 바라고요. 선관위 이제 끝났고요. 야당진 뭐 이제 거긴 뭐 제쳐놓고 이제 조선일보가 나왔으니까 다른 언론도 눈치 보지 말고요. 이제 다 팩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나왔던 것만 팩트 체크하면 돼요. 새로 밝힐 것도 없어요. 더 나올 것도 없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뭉칩시다. 끝났습니다. 갑시다. 마치겠습니다.